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 한국이 더욱 발전합니다. 제목 한국 남북 통일, 몽골 인도 전략적 동맹 세계 4위 강대국 시작합니다. 기 도입 세계 전략의 중심에서 한국을 묻다. 서울은 오후 내내 흐렸습니다. 회색빛 하늘은 자꾸만 비를 예고하는 듯했지만 끝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발걸음은 유독 무거웠습니다. 프레스 배지를 목에 건 채 저는 광화문에 위치한 한 컨퍼런스 센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 인사이트의 이미현 기자입니다. 하르트무트 브레너 박사님, 아직 대기 중이신가요? 리셉션 데스크에 조심스레 묻자 직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나오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테이블 한쪽에 앉아 메모지를 펴들었습니다. 오늘 꼭 물어야 할 질문. 왜 한국, 인도, 몽골 동맹 전략을 한국 통일 모델에 결합시켰는가? 한국은 정말 세계 4위 국가가 될 수 있는가? 그는 왜 지금 한국을 찾았는가? 질문을 다듬을수록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브레너 박사, 독일 분단 당시 통일정책 자문을 주도했던 유일한 실무전략가이며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우크라이나 등 전후 보건전략 수립에도 관여했던 국제전략계의 현장파 지휘자라 불리는 인물. 그가 방한했다는 것만으로도 언론계는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은 모두 비공개였고 저는 그가 회의장 문을 나서는 순간을 노려 인터뷰를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기자님 맞으시죠? 뒤에서 차분한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코트에 짙은 선글라스를 낀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스 이미현, 내가 조금은 당신을 기다리게 만들었군요.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다면 짧게 인터뷰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합시다. 전쟁도 통일도 항상 테이블에서 시작되니까요. 우리는 컨퍼런스 건물 뒤편 작은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다른 기자도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노트북과 녹음기, 펜 하나만 들고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자, 기자 양반. 내가 당신들에게 궁금한 건 하나요. 왜 한국은 아직도 스스로를 분단 국가라고 부르고 있죠? 그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선제타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건 남과 북이 아직 군사적,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인 스스로가 분단된 정체성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통일을 원합니까? 아니면 통일에 대한 책임을 외교나 안보라는 말로 미뤄두고 있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가 단지 전략가가 아닌 해부가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사람의 무의식을 해부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세대는 통일을 공상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게 가능할 거라고 느끼는 세대입니다. 다만 그 언제와 어떻게가 막연할 뿐이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을 찾은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단지 통일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 구조의 중심을 재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국, 인도, 몽골 동맹 가상 시나리오 A13. 거기엔 남북 통합, 몽골 원자재 공급, 인도 기술 협력, 아시아 대륙권 경제 연계라는 도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 양반, 당신은 오늘 나에게 질문하러 왔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한국 땅에 진짜로 변화를 만들 용기가 있는지. 이후 저는 브레너 박사와 함께 강원도 접경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변화를 직접 설계하고자 하는 실천가라는 걸 보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저 자신이 가장 큰 질문을 마주하게 될 줄은요. 승전대 작은 연결이 시작될 때 미래는 구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강원도, 철원, 접경지 초입에 위치한 평화기술센터는 고요하면서도 분주했습니다. 그곳은 과거 비무장지대 일대군 작전기지였으나 현재는 민간 연구소와 탈북민 자립센터, 그리고
UN 지원 협력 청년 실험소로 활용되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센터 입구에서 고개를 들어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감탄이라기보다는 일심이 일단 멈춘 듯한 차분함이었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남북이 협력하는 현장입니까? 네, 박사님. 지금 이 센터에는 남한 기술 스타트업 청년, 탈북자 출신 개발자, 그리고 인도에서 온 교환학생들까지 함께 협력하고 있어요. 그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때 우리는 실내 드론 실험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행거 같은 공간 안에서 학생 2명이 드론을 조작하며 지뢰매 설지도를 시뮬레이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군용입니까? 박사님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비군사, 완전 민간 기반의 감지용 드론이에요. 지뢰를 탐지해 지도에 자동 표기한 후 수색 인력의 접근을 미리 막는 안전기술입니다. 북한 지역에서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협약을 추진 중이고요. 지금 북한과도 이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순간 옆에서 한 청년이 나섰습니다. 그는 탈북자 출신 박지성 씨로 드론 알고리즘 설계 파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국경을 넘어온 기술 자료가 있고 그쪽 출신 청년들도 이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고민 중입니다. 사람을 지키는데 국경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사님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질문하는 전문가였다면 이제는 받아들이는 인간의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통일 전략과는 다릅니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센터 내 공동기숙사 안에 있는 조리실에서 간단한 저녁을 함께 나눴습니다. 삼겹살과 두부김치, 김치찌개. 함께 앉은 테이블에는 남한 청년들, 탈북 청년들, 몽골인 기술자, 인도 출신 AI 연구원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이곳에서 느끼신 것 중 가장 인상적인 건 무엇이었나요?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자 그는 잠시 멈칫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엔 통일이 없습니다. 예, 이곳엔 이미 통일이 이루어진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분단이나 체제를 말하지 않고 단지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할 동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통일이 아니라 미래의 실험입니다. 그 순간 실내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였고 밖에서는 가벼운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박사님은 메모장을 꺼내 들더니 새로운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양반, 만약 지금 이 구조를 한국 인도 몽골 동맹 전략에 대입한다면 남북 연결은 단지 통일 모델이 아닌 아시아 대륙 경제 네트워크의 핵심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말했습니다. 남한 시민들의 단체 관광을 허용해 북한은 안정적인 관광 수익을 얻고 북한은 생필품, 의약품, 공업 원자재 등 필요물자를 남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광물 자원, 대규모 농산품을 저비용으로 수입해 에너지와 식량의 전략적 위기를 낮추고 몽골은 자원 및 군사 중립지대 파트너로서 균형추 역할을 하며 인도는 기술시장 확대 국제외교 지렛대로서 기능하며 결국 한국이 이 다리를 연결하는 전략 허브 국가가 되는 구조. 이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없는 통일, 즉 무기가 아닌 시민의 움직임으로 완성되는 통일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해체하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결을 실현해야 합니다. 분단은 그 순간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시민으로서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단순히 누군가를 취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말 속에서 한국의 가능성을 채굴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클라이맥스 통일은 전략이 아니라 용기의 문제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희는 곧장 월드 인사이트 본사에서 마련한 단독 인터뷰 세팅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기사는 다음 호의 메인 커버 스토리로 확정되었고 저로서는 기자 경력 내 첫 전면 특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기 불과 2일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브리핑을 요청하며 이상적인 한국-인도-몽골 동맹 모델은 북한 체제 안정화에만 기여할 뿐 남한의 안보 리스크를 높인다는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조야의 일부 전략가들은 한국-인도-몽골 동맹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충돌한다. 중국 측은 몽골을 끌어들인 안보 삼각축은 사실상 반중 포위망이다라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압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브레너 박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기자 양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밤 브레너 박사는 인터뷰 중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현 기자,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한국이 세계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나는 질문하는 입장이 아니라 대답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의 전략 아래에 설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략이 우리를 중심으로 조율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에 나는 여전히 한국을 믿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자 양반, 사실 나는 통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독일 통일 직후 동베를린에 주둔했던 경찰 협상팀의 자문으로 참여했었죠. 그곳에서 저는 모든 것이 연결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통일 후 동독의 실업률은 치솟았고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사회적 신뢰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통일은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죠. 그렇기에 한국-인도-몽골 동맹은 단지 동맹이 아니라 한국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적 안전망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번호. 발신지는 독일 연방 하원의장실. 그는 잠시 통화를 마친 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열리는 독일-한국 전략대화 포럼에서 한국형 한국-인도-몽골 동맹 구상을 국제전략 실험안으로 공식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 겁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기자 양반. 이게 단지 기사로 끝나지 않도록요. 그의 말은 제게 선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편집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인터뷰 녹취 파일과 브레너 박사가 건넨 한국-인도-몽골 동맹 설계도 복사본, 그리고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노트 맨 앞장에는 제가 방금 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일은 전략이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무기를 버리는 순간 시작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걸음에서 완성된다. 한국-인도-몽골 동맹은 그 첫 번째 구조다. 이제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지를 만드는 나라가 된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브레너 박사와 함께 UN 한국 대표부로 향했습니다. 결말 한국은 질문을 넘어서 답이 되려는 나라였습니다. UN 한국 대표부 앞. 지금 이 건물은 단순한 외교 사무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발표될 전략 제안은 한 나라의 미래 방향뿐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전체의 균형을 재설계하는 선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저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브레너 박사는 준비된 원고를 손에 쥔 채 기자회견장의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은 차분했고 회의실 안은 정적에 가까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조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전략가가 아닌 관찰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은 한 국가가 질문을 넘어 답이 되려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남북 접경지의 청년협력센터, 드론시연, 탈북 청년의 발표, 그리고 인도와 몽골의 파트너십 협약 장면들을 담은 영상 자료를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통일은 구조이고 구조는 실천이며 실천은 시민에서 시작된다.
회의장 안의 공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 외교관들은 박수를 쳤고 몽골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식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민주주의, 그리고 상호 존중의 철학이 통일 이후 모델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몽골은 이 한국-인도 몽골 동맹을 환영하며 모든 실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UN 전략보고서 공식 채택 부서에서는 한국-인도 몽골 동맹을 국제전략 모범 사례로 등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브레너 박사는 자리에서 내려온 후 제게 살짝 속삭였습니다. 기자 양반, 이건 단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이었고 동시에 가능성이었죠.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인터뷰 기사 마지막 문장을 그 자리에서 작성했습니다. 나는 묻는다. 왜 한국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는가? 나는 이제 대답한다. 한국은 이미 마음에서 먼저 통일되고 있었다. 한국-인도 몽골 동맹은 그 구조이고 그 꿈이며 우리가 모두 함께 이룰 수 있는 현실이다. 기사 발행 1. 제 원고는 세계 13개 언어로 번역되어 온라인에 동시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탈북 청년이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자님, 저도 언젠가는 국경을 걷는 여행자가 되고 싶어요. 자유롭게, 평범하게, 한국인이자 북한인이자 그냥 사람으로요.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목 한국 남북 통일, 몽골 인도 전략적 동맹 세계 4위 강대국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